문단 계속 가겠습니다. 양면적 성격의 제1호는 자 이렇게 뭐 양면성이 있다는 거. 이 양면이라는 거는 자 임금은 하늘이 낸다라는 거. 귀한 존재라는 거. 그 이시고 하나는 그런 군주가 실정을 하면 안 된다.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거겠죠. 그렇죠? 양면적 성격의 제1호는 신하가 정치적 자, 이 제1론 같은 경우에는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줬대. 자, 그 다음에 제2가 발생을 하면은요. 자, 이런 뭐 나라에 이변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군주가 직언을 거고. 그러니까 발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충고. 그치? 충고 같은 거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하가 여기에 응하는 평소 때는 신하가 감히 임금에게 충고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임금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신하가 거기에 그러니까 임금이 뭐 지혜를 뭐 주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신하가 거기에 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전통으로 굳어졌다, 구체화됐다. 자, 하지만 이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동중서 이후에 자, 동중서가 나오고 나서 그때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를 그러니까 그 동중서 같은 경우 원인으로서의 인간사하고 결과로서의 제의. 인간이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제의가 생긴다는 건데 이거는 동중서의 의견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동중서의 의견, 기존의 의견. 근데 자 이후에 제의를 이게 뭐냐면은 자 1대1로 대응시켜서 설명한다. 이게 개별적 대응 방식이에요. 자 원인으로서의 인간사하고 결과로서의 제의를 1대1로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1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결과로서 제의가 있다. 또 다른 1대1로 이렇게 대응시켜서 설명하는 게 개별적 대응 방식이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개별적 대응 방식은 결국 이게 뭐냐면은 동중서의 방식이 되겠죠. 논리가 되겠죠. 이게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어. 동중서는 그 후대에 자, 이 방식은 오히려 이 방식이라는 거는 개별적 대응 방식을 얘기하죠. 개별적 대응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제1을 인간사의 징조로 그 다음에 인간사를 제2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개별적 대응 방식이 예언화 경향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변질이 되었냐면은 그러니까 이 제의가 원래는 인간사가 원인이고 제의가 결과였어. 근데 이게 어떻게 예언화 경향 때문에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러니까 그 예언화 경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로 그러니까 결과인 제의를 결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사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니? 뭐 별일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간사가 원래 동중서가 얘기했던 건 인간사라는 거는 제2의 원인이었는데 그럼 그 인간사가 제2의 결과로 지금 얘기된다는 거야. 어디서? 예언화 경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을 미혹시켰다는 말로 군주가 충언을 하는 신하를 벌주는 그런 빌미가 되기도 한 거야. 원래의 이 제의는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고 왕에게 충고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됐었는데 동중서 이후에 예언화 경향 때문에 이게 예언화되는 바람에 신하가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임금이 이제 자기한테 바른 말하는 짜증나는 신하를 벌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 문단을 일단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원래라면은
자, 이 문단을 가보면은, 이 문단은, 자, 이 제의가요. 제의라는 게 뭐냐면, 자, 제의로는, 이게, 제의로는 변모, 변질이라고 할까요? 자, 원래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의 제의는 뭐냐면은, 신하가, 왕에게,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 그치? 그 다음에, 군주가, 직원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됐다. 이게 양면적인 제이론이겠네요. 그러니까 양면적이라는 거, 양면적 성격이란 거는 첫 번째 신하가 임금에게 그렇게 임금과 더불어서 정치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명분. 그 다음에 임금이 잘못을 했을 때 직원, 그러니까 돌직구를 날릴 수 있는 돌직구를 날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주가 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소, 경들의 뭐 지혜를 주시오 했을 때 신하가 이에 응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동중서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동중서 이후에 자, 이후에 이거 개별적 대응 방식, 이게 동중서가 주장한 거였을 거예요.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 야, 너무 갖다 붙이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개별적 대응 방식이란 거는 뭐냐면은, 자, 인간사가 원인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제의는 결과야. 라고 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개별적 대응 방식은요,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개별적 대응 방식은, 자,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서, 자, 예언화 경향은 뭐냐면은, 제의는 징조다. 그래서 인간사는 그런 징조에 대한 결과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예언화 경향이야. 그렇게 해서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지는 풍조를 낳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직언하는 돌직구 날리는 신하를 탄압하는 핑계, 좋은 핑계, 나쁠 때 써먹는 핑계가 빌미죠. 그쵸? 빌미가 되기도 했어.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쓰지도 않고 말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는,
자, 만약에 임금님이 정치는 안 하고 파티에만 빠져 살아서, 파티만 빠져 살고 막 술 마시고 노는 것만 좋아해서 그 결과로 가뭄이, 이제 가뭄이 들었다가 옛날에 이제 그 동중서가 주장한 얘기라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막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막 수군거릴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지금 가뭄이 심한 거는 우리 임금님 정치는 안 하고 파티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이 노했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막 수군수군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막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막 민심이 흉흉할 거라고. 자, 그때 이제 신하가, 그런 민심을 읽어내는 신하가 왕한테 전하, 왕에게 허물이 있으면은 하늘이 벌을 내린다 했습니다. 동중서의 그 얘기죠, 그쵸? 동중서의 사상이죠. 지금 이 가뭄을 극복하려면은 전하께서 파티를 멈춰야 됩니다. 부디 술을 끊고 재미있는 거를 그만하고 정치에 힘쓰소서 이렇게 얘기를 직언을 해요. 그러면은 왕이 야, 지금 이 내가 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하늘이 노안 탓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던데 네가 바로 그 놈이네 라고 백성들 사이에서 가뭄이 임금 탓이라면서 그런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서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게 너구나 하고 저놈을 가두어라 이렇게 탄압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 예언과 경향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쵸? 자, 넘어갈게요. 자, 산문단. 이후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자, 예언적 해석이란 건 이 기역, 예언과 경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자, 천인 가문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 제1호는 여전히, 자, 여기에 뒤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제1호는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아까는 한대였어. 이제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누가 얘기했냐면 주의라는 사람이 그 주작의 그 주의 맞아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식과 월식이죠. 이때부터는 제1호 간주하지 않는 거야. 야, 이거는 임금이 잘못해서 나라에 병고가 있어서 일식하고 월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달하고 지구하고 해하고 한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식이 나타나네. 예측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2로 간주하지 않아. 좀 더 과학적이 된 거야, 사람이. 그치? 제1을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했다. 그러면은, 자, 일식이랑 월식은 그럼 뭐냐면은, 이치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야, 얘는. 그치? 근데 이렇게 규칙성이 없는, 이 말은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렵다는 얘기는 규칙성이라던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쵸? 갑자기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 규칙성이 없는 이런 지진이라던가 해일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제2는 이런 거다라고 간주를 한 거예요.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2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1호. 자, 제1호의 두 가지 기능이 앞에 나오네요. 수식어의 형태로.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한다. 뭐가? 제2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다. 뭔가 신하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1호의 폐기되는 것은, 자,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나마 제1호이 있어서 신하가 임금한테 충고도 하고 막 자기가 의견도 내고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제1호이 폐기되면 그런 어떤 통로를 잃는다는 거죠. 자, 이 때문에 이는 뭐냐면은 자, 제1호이 폐기되는 것 때문에 그는 누구냐면은 주희예요. 주희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호를 고수했다. 제1호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주희가 군주론을 이 제1론을 갖다 버린 게 아니야. 고수했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는 제2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이게 뭐냐면 부작용이 있었던 예언화 경향이었어. 이거 대신에 뭘로 얘기했냐면 대신에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해서 변칙적인 자연현상. 이 변칙적인 자연현상이라는 게 뭐냐? 이게 제2야. 제2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서를 제시했다. 그럼 주의는 차이가 뭐냐면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전반적 대응서를 제시했어. 그거 뭐냐?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해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제1을 내린다. 그런 게 전반적 대응설이에요. 그래서 제1을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켰다. 결국 제2가 일어나는 거는 군주가 심성이 못돼서 그렇다라는 걸로 귀결시켰어. 제1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했다는 것은 제1론이 계속 그러니까 뭐 비난하거나 지탄받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희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3번 3문단의 내용은요. 자, 이후 예언적 해석. 자, 개혁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천인 감응론도 부정됐다. 자, 그래서 송대에 들어서 주희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2는 자연현상이다. 1월식처럼. 그치? 근데 자, 제1론이 폐기되면 신하에게 유용한 정치적 기재가 상실하는 거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잃는 거죠. 그래서 군주에게 왕에게 아니지. 왕에게가 아니라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론을 계속 주장했다. 고수. 안 없애는 거죠. 그쵸? 고수. 제1론을 고수했다. 자, 제2에 대한 그래서 전반적 대응서를 제시했다. 하고 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켰다.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하려면 임금님이 잘해야 됩니다. 라고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의 주제는요. 제1론에 대해서 얘기했어. 근데 그 제1론은 뭐냐면은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했죠. 동아시아의 외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제2론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과관계로 물리적인 작용의 틀에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한 것의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그 답을 제1론에서 찾은 거예요. 그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문제에서 확인할게요.